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늘 행복했었지만 딱 한 번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을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사연을 끄적여 봅니다.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딱히 달가운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과는 한참은 동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키가 저에 비해 작은데다 뚱뚱한 남편, 심지어 나이까지 5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려가 깊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 교제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변호사라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성격까지 좋은 남편. 양가 부모님은 찬성했지만 주변에서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던 언니부터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야, 잘 생각을 해봐. 자식 낳으면 부모 키며 외모며 유전되는 건데 애 생각은 안 하니? 나도 나쁜 말 하기는 싫은데 사람 얼굴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 당장 언니만 해도 얼굴 보고 좋아라 사귀었던 남자들 죄다 안 좋게 끝났잖아. 야, 나랑 너랑 같냐? 그리고 전 남친 놈들이랑 안 좋게 끝난 덕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조언해줄 수 있는 입장인 거 아니야. 언니도 그렇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좋다는 사람 있을 때 결혼해. 그리고 자꾸 내 남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살이 쪄서 그렇지 귀염상이거든. 사무실 여직원들한테 안 긁은 복권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야. 동생아, 복권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지? 백날 첫날 복권 당첨 타령해봐야 안 긁으면 의미 없다니까. 남편의 진면목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면 볼수록 진국이라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주위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남편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랑하고 저보다 키가 작다거나 뚱뚱하다는 말에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명, 저의 결혼부터 남편에 대해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오랜 동창이자 악연인 하은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하은이라는 친구는 쾌활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외에는 별 관심이 없던 저와 잘 어울려졌던 하은이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어딜 가나 자신이 중심이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하은이의 최대 문제점이었습니다. 은근히 끼를 부리는 식으로 친구들의 애인을 꼬신다거나 결혼한 남자를 유혹하는 식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미 동창들 사이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하은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남편이 일하는 건물 앞에서였죠. 어라? 유민지! 너 기집애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대체 얼마만이래? 너 동창회 안 나온 지 3년은 넘었잖아. 그쯤은 됐겠지. 바로 또 거북한 얘기부터 꺼내는 거 봐라. 보아하니 아직도 나한테 억하심정 있나 본데 그만하면 할 만큼 사과했잖아. 아직도 꽁에 있으면 어떡해? 친구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거니까 대화로 풀면 되는 거지. 사소한 오해? 네 그 잘난 오해 때문에 난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쌤쌤 치자고. 나랑 썸 타던 사람이 대뜸 너가 좋다면서 고백 튕겨내는데 나도 당연히 오해가 되지 않겠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흘리고 다니는 너니까 그렇게 보인 거겠지. 야, 말이 좀 많이 뾰족하다? 내가 사과받고 있을 때 조심 좀 하지. 나도 너가 끼부린 거 아니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매일 협박 문자까지 보냈던 사람이 너야. 집 앞까지 찾아오고 벨 하루 종일 눌러댄 건 예사였고. 너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그런 거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인생 살아갈래? 못하면 같이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그간 당한 거 소송하든지. 일 없어. 나는 남편 만나러 온 거야. 남편? 너 결혼했어? 근데 왜 나 안 부르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널 결혼식에 부르게? 친구와 티격태격거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분들과 걸어 나오던 남편이 절 아는 체 했죠. 어머, 반가워요. 민지 남편분? 저 민지 절친이에요. 아주 헌칠하시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상의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못하면 술 한 잔 정도 얻어 마셔도 되고요. 야, 주하은. 적당히 하고 빨리 가. 남편분, 원하시면 나중에 민지랑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민지가 저랑 또 화려하게 놀았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집사람이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타입이긴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직원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던 중이라 이만. 네, 다음에 또 봐요. 콧소리를 내며 남편에게 흘려대던 하은. 절 보면서 희죽희죽 웃더군요. 너 나한테 많이 창피했구나. 변호사면 직업은 짱짱한데 너무 돈 보고 결혼한 티 난다 얘. 돈 보고 결혼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꾸 나랑 너 같은 수준으로 놓지 말래? 아닌 척해도 너 속물인 거 다 알고 있거든. 그 기집애. 연애할 땐 얼굴 뜯어먹다 결혼할 때는 돈 뜯어먹을 사람 찾는 애들 내가 한둘 봐?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싫다는 거야. 남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지. 훤하게 보이는 거 말하는 거야. 뚱뚱하고 키도 작은 남자.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 아니면 어떻게 결혼했겠어? 안 그래? 나는 그이가 변호사인 거 사귀기 전까지 알지도 못했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한 거거든? 너처럼 사람 외모만으로 금 나누고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게 좋게 말해줬더니 또 날 깔보고 있네. 민지씨, 돈 많은 호구 하나 잡고 그 잘난 인격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거든요? 근데 사람을 등신 취급하면 안 되지. 너 본성이 어떤 애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난 너랑 썸 타던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고 얼굴 두어 번 본 게 다였어. 근데 그때도 너가 지금처럼 확신한답시고 똑같은 말 했었지. 아마? 엄한 사람 괴롭혀놓고 나중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해명해주고서야 마지못해 사과 한마디 적선했고. 하나, 지금 사람 등신 취급하는 게 대체 누구야? 고고한 척 고상 떨지 말라고.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외모든 돈이든 금 나누고 사람 차별하는 거 네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눈웃음 좀 치니까 아주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던데? 또 헛소리하면서 나 심란하게 하면 이번에는 나도 안 참는 거 알지?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피눈물 흘리기 싫으면 자중해. 이야, 내가 어떤 년인지 알면서도 막 덤벼대는 거 재밌다. 나 자중 안 할 거니까 꼭 피눈물 흘리게 해줘. 화이팅!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진 친구. 하지만 이런 말다툼 이후 한동안 연락도 없고 제 눈앞에는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은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사라질 때쯤 저는 남편을 수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늦게 돌아온 남편은 만취해 있었고 셔츠를 벗겨주는데 향수 냄새가 물씬 풍기더군요. 심지어 남편의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셔츠에 립스틱 묻어있던 거 대체 뭐야? 친구랑 만나서 뭘 했길래 향수 냄새는 잔뜩 배어있고.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신 게 다야. 그러고 보니 길 가다가 어떤 여자랑 부딪혔는데 그때 묻었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하네. 술은 왜 또 그렇게 만취할 때까지 마셨어? 그 친구가 아주 술이 세더라고. 친구라면서 무슨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친구분 누군데? 에이, 왜 이러셔, 마늘님. 친구가 그냥 친구지. 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헛짓거리 하는 거면 당신 각오해. 닥친 뒤에 후회봤자 소용없다.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잔소리로 해장하니까 너무 힘들다. 봐주라.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보이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말과 달리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친구를 만난다, 다른 지역에 다녀와야겠다, 장례식에 가야 한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점점 귀가가 늦어지더군요. 신기하게도 셔츠에서 나는 냄새만은 늘 같았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이고 믿었었던 사람인데 저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들이 확실하니 결국에는 받아들여야만 할 일이었죠. 저는 남편을 추궁하기에 앞서 확실한 증거부터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니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아무래도 그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언니 전 남친들 바람 많이 나봤으니까 나보다 이쪽으로 훨씬 더 경험도 많을 테고. 칭찬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잘 찾아왔어. 내가 제부 바람 증거 꼭 잡고 만다.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이가 바람 났다는데 오히려 신나 보인다. 앞길 창창한 내 동생이랑 결혼해놓고 바람난 제부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애 가지기 전에 이런 일 터져서 다행이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차라리 고마워. 그나저나 제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이다. 안 긁은 복권이라고 칭찬해주는 동생 냅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고 다닌다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거든. 어디까지나 증거 확보하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남편을 대해줬으면 좋겠네. 이 마당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슨. 어떤 날은 친구 만난다고 해놓고 무단 외박까지 했다며. 향수 냄새도 매번 같았다며. 하여튼 어떤 년이랑 바람났는지 내가 얼굴이라도 똑똑히 봐야겠다. 언니의 도움을 받아 저는 남편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대낮에도 종종 어떤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감시를 했죠. 그러던 중 제게 하은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너무나 미안했고 만나면 남편에 대해서 꼭 보여줄 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혹시나 바람을 피는 여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친구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하필이면 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부가 어디 가려는 것 같거든? 어쩜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걸 수도 있는데 같이 가야지. 나는 약속이 있어서 언니가 대신 가줘. 이따가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꼭 받아야 한다. 일단 따라갈 테니까 너도 뭔 일 있으면 연락해. 남편 쪽은 언니에게 맡겨두고 전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죠. 자리에서 손을 들고 절 반기던 하은이는 다짜고짜 제게 재미있는 사진이 있다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바로 친구 하은과 함께 모텔에 누워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죠. 알몸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니 주변이 어지럽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제게 하은이는 비웃듯이 말을 했죠. 네 남편 처음에는 고상한 척 하더니 내가 몇 번 끼부려주니까 바로 넘어오더라고. 너 핑계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었지 뭐야? 대체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라고. 고고한 척 잘난 척 나 깔보는 인간들 내가 가만 내버려둘 줄 알았어? 천만에.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네 남편 사무실 갔던 날 있지? 그날 사실 결혼 빌미로 나한테 사기친 놈 때문에 찾아간 거였거든? 그런데 널 만나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학창 시절부터 쭉 인기 더 많았던 것도 나고, 더 잘난 것도 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변호사 남편 구해서 좋은 집에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건 내 쪽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
넌 미쳤어. 진짜 제정신 아니야. 미쳤다고. 네 인생 불행한 거라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죠, 유민지 씨. 돈 많고 호구인 남편 구했다고 인정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성격 좋고 직업도 변호사인 남편 구했다면서 기만질을 하시냐고요. 주변의 시선 상관없이 깔깔거리는 하은이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페에 형사 두 분이 들이닥치더니 웃고 있던 하은이 앞에 신분증을 내밀더군요. 그리고는 하은이를 붙잡아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이거 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하은이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일깨운 것은 카페에 도착한 남편과 언니였습니다. 너 전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 내가 수십 통은 했다. 집사람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일단 진정부터 시키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왜 언니랑 와 있어? 언니는 그이 따라간다더니 왜 그이랑 있고. 많이 놀랐지? 경찰서로 가면서 설명할게.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가는 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남편이 친구 하은과 몇 번이고 만난 것은 맞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던 하은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핑계 삼아서 질척거리기도 하고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끊임없이 협박을 해왔던 하은. 과거 스토커에 가까운 짓을 했음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친구의 일을 제게 들어 알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가만히 따르는 척 증거를 수집해오고 있었던 거죠. 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이며 여자의 향수 냄새 모두 남편의 해명 덕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은 뭔데? 당신 알몸으로 찍혀있던데? 설마 당신 증거 모으겠다고 걔랑 선 넘은 거 아니지? 왜 내가 외박했던 날 있잖아. 수면제 먹이고 몰래 사진 찍고 협박했던 거야. 선을 넘은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지. 그러고 나서 그 사진으로 나 협박하고 당신한테도 또 거짓말 한 거니까. 제가 걱정하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일을 그르칠까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왔던 남편. 덕분에 저는 하은이가 감옥에 가는 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당찮은 오해로 절 오랫동안 괴롭혀오고 저와 남편을 갈라서게 하려던 죗값을 받게 된 것이죠.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렸다면서 제게 사과를 해왔지만 본인이 저지른 죗값이 워낙 크기에 아무런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언니는 완전히 남편의 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오히려 저보다 더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취해 잠든 사진이 너무 뚱뚱하게 나왔다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 하은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던 덕분도 있지만 전에 없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종종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면 불안할 때가 있지만 친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절 지켜줬던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